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 풀스토리에서 분석까지 준비했습니다. 스카우트 H,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기자, 분석 전문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토트넘 호스퍼의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고 손흥민 선수와 어떤 선수들이 호흡을 맞출까 궁금증이 많은데 일단 1호로 영입된 선수 이반 페리시치 선수죠. 아무래도 왼쪽 윙백 포지션인 것뿐만 아니라 콘테 감독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페리시치 선수의 최근 활약, 콘테 감독 시절의 활약까지 총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테 체제 페리시치 어땠나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얘기가 좀 자세하게 나올 거지만요. 콘테 감독이 원하지 않았던 선수였죠. 처음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임대도 갔다 오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윙백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콘테의 남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회하게 된 건데요. 이게 원래 처음에 같이 했었던 거는 2018-19 시즌인 거고요. 이건 이제 윙백으로 뛰기 시작한 2020-21 시즌인데요. 이때 그 세리에에에서 32경기에 나와가지고 4골 5도움을 올리면서 준수한 활약을 펼쳐줬었죠. 사실 뭐 전체 공격 포인트는 뭐 시즌 공식 경기 10개이기 때문에 윙백 포지션에서는 준수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실은 페리시치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왼쪽 윙백이라기보다는 윙어로서 많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테르 밀란에서는 윙백으로만 뛴 건가요? 그러니까 그 콘테 감독 밑에서는 어쨌건 간에 뭐 톱 역할도 맡긴 했었고요. 세컨 톱, 그리고 왼쪽 윙, 그리고 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긴 했지만은 40경기 중에 32경기를 왼쪽 윙백으로 나왔었죠. 거의 이제 주로 왼쪽 윙백으로 뛰면서 하지만 이 선수가 전천후 자원이고 공격 자원이다 보니까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토트넘에서 이제 첫 시즌을 보낼 때는 로테이션이 어려웠고 또 부상 선수가 나올 때마다 대처하기가 어려웠는데 페리시치 한 명이 옴으로 인해서 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왼쪽 윙백이 지금까지 아쉬웠다는 부분인데 경기별로 살펴보면 사실 뭐 어땠나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20라운드까지는 그래도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느라 18경기에서 1골 3도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1라운드부터 마침내 이제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하면서부터 14경기에서 3골 2도움. 확실히 스탯이 올라갔죠. 경기 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윙백 포지션에 갈수록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전반기에 일부 몇몇 경기를 다른 포지션을 봤는데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완전히 왼쪽 윙백으로만 뛰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콘테 감독이 떠난 이후에도 그 역할을 계속 한 건가요? 도리어 한 단계 더 성장을 했죠. 이제는 뭐 완연한 그 왼쪽 윙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번 시즌 기록인 건데 세리에에서는 35경기 출전해가지고 8골 7도움. 공격 포인트 훨씬 늘었고요. 그리고 공식 대회에도 49경기 10골 9도움. 거의 뭐 텐텐을 할 뻔했었고 출전 포지션도 오히려 콘테 감독 시절보다 더 명확하게 그렇죠. 왼쪽 윙백만 봤습니다. 딱 그냥 세컨 톱 딱 한 번 서고 나머지는 다 왼쪽 윙백으로 섰는데요. 그리고 이 선수가 갈수록 윙백에 적응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게요. 이번에도 어쨌건 간에 그 세리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29라운드까지 25경기 5골 1도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0라운드부터는 10경기 3골 6도움. 지금 도움이 사실 대부분이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사실 거의 마지막 10경기에 이 정도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사실 페리시치가 선수 경력 전체를 봤을 때는 윙백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2시즌 채로 보니까 윙백으로서 이제 만개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페리시치 자체가 커리어 내내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좋은 선수긴 해요. 사실 이제 콘테 감독이 뭐 첼시 시절이 대표적이긴 한데 이제 윙백 축구를 한다. 윙백을 잘 키워낸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을 윙백으로 전환시켜서 재미를 보기도 했고요. 공격 선수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빅터 모제스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첼시에서 칸드레바도 이제 윙백으로 변신시켜가지고 재미를 보기도 했었고 페리시치도 그 케이스인데다가 또 이제 콘테 감독 같은 경우는 윙백을 단순히 측면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박스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들도 상당히 잘 쓰거든요.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두 선수가 있는데 일단 마르코스 알론소. 사실 저도 마르코스 알론소가 어린 시절부터 주목은 받았지만 사실 첼시에서 만개했다. 그 전까지는 뭐 좋은 선수 정도였는데 이제는 사실 지금까지도 왼쪽 윙백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론소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가 사이드만 밟고 다니는 게 아니고 중앙으로 와가지고 직접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도 노리잖아요. 콘테 감독 하에서 8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4골 7도움으로 예, 가장 많은 골과 가장 많은 도움을 콘테 때 기록을 했다.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콘테가 왼쪽 윙백을 너무나 잘 활용했다라는 것이고, 도어티도 약간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잖아요. 근데 도어티 같은 경우는 워낙 누누 밑에서 많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울버햄튼 시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에서만 기록을 놓고 보면은 콘테 감독 밑에서 어쨌건 간에 2골 4도움으로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사실은 뭐 방출 대상이다, 정리해야 된다, 잘못된 영입이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콘테 감독 만나고 나서 특히 후반기 활약을 놓고 보면은 팔면 안 된다. 심지어 오른쪽 윙백인데 왼쪽 윙백으로도 잘했죠. 예, 근데 이제 무리뉴 감독 때랑 경기 출전 숫자 자체는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출전 시간을 보면은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득점 생산을 많이 해냈다는 거죠. 도어티가. 실질적으로 이제 콘테 감독 체제에서 뛴 경기 시간으로 보자면 활약이 좋은데 이렇게 사실 좋은 윙백들을 잘 활용했다라면 페리시치가 오면 얼마나 더 잘 쓸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도어티하고 마르코스 알론소의 예시를 든 이유가요. 페리시치가 저런 선수들과 조금 유사한 동선들을 가져가기 때문인 거거든요. 단순히 그 측면만 밟는 게 아니고 중앙까지 들어오고 박스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직접 이제 골을 넣는 이 선수가 윙포워드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그런가 2020-21 시즌이 왼쪽인 거고요. 오른쪽이 2021-22 시즌인 거거든요. 이게 그런가 좀 든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1000분 이상 적게 뛰었어요. 2020-21 시즌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즌 전체를 보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중앙까지 와가지고 박스 안까지 밟고 다니고 왼쪽 윙백임에도 오른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볼 터치들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윙백이지만 전형적인 윙백의 움직임이 아닌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콘테 감독과의 그 전술적 궁합이 잘 맞는다. 도어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사실 이제 콘테 감독과 함께했던 2020-2021 시즌보다 2021-2022 시즌에 그 윙백으로서의 역할이 명확해 보이는 게 수비적인 위치도 훨씬 더 많이 또 밟아 다녔다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윙포워드가 윙백으로 내려왔던 느낌을 지워서 확실한 윙백으로의 플레이를 보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사실 이제 다른 그 토트넘의 윙백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어떤 점들이 좀 강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슈팅 숫자도 그 경기당 슈팅 숫자 1.3회로 최다죠. 그리고 찬스 메이킹 1.6회로 최다죠. 예, 뭐 그가 드리블만 레길론보다 살짝 떨어지는 수준? 나머지 공격과 관련된 수치들은 다 뭐 독보적인 1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레길론이 뭐 드리블 원툴이기 때문에 그 기록까지도 뭐 페리시치에게 밀리긴 어렵고 일단 레길론의 드리블 기록 말고는 페리시치가 공격적인 지표에서는 모두 앞선다. 드리블도 0.1회밖에 차이 그렇죠. 안 나요. 아주 미세한 차이니까 사실 뭐 현재 토트넘이 보유한 좌우 윙백 모든 선수를 통틀어 봤을 때도 공격력이 좋다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패스 전개는 어떤가요? 사실 윙포워드 출신이다 보니까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일단 찬스 메이킹 능력에서 독보적이죠. 1.6회로 다른 선수들보다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패스도 상당히 많이 물론 에merson 로얄이 가장 많긴 한데요. 그래도 그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의 단점은 근데 그건 있어요. 조금 어쨌건 윙포워드 출신이다 보니까 도전적인 패스들 많이 하다 보니까 패스 정확도는 살짝 떨어지는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토트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어쨌건 패스 성공률 가장 떨어지지만은 대신 크로스는 또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크로스의 강점이 있고 또 롱볼로 상당히 많은 찬스들 제공해 주거든요. 이 선수의 도움들이 보면 롱크로스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길게 전환도 잘하는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토트넘에서 좀 아쉬웠던 것들이 바로 그런 한 번에 넘겨주는 패스의 정확성이라든지 날카로운 크로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콘테 감독 개인적으로도 답답한 부분이었는데 페리시치가 온다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 더 우려되는 게 또 하나의 부분이 윙포워드 출신이니까 수비력은 좀 안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인데요. 그건 뭐 이 선수가 수비력이 아무래도 완전 좋은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워낙 이제 이 선수의 강점이 윙포워드 시절에도
활동량과 수비 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하고 많이 이제 수비적으로 가담을 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일단 가로채기는 1.3회로 최다죠.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태클도 뭐 1.1회면 나쁜 수치는 아니고요. 그냥 수비 가담을 어느 정도 제어 같은 것들은 상당히 잘해준다는 거죠. 윙백으로서는 크게 부족함 없는 수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아무래도 수비적인 수치들은 보면은 에메르송 로얄이 가장 높은 편이긴 해요. 도리어 로얄은 베티스 때보다 토트넘 와가지고 더 수비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특히 시즌 말에 수비를 뭐 굉장히 집중도 있게 했죠. 아예 그냥 이 선수는 이제는 슬립백보다는 그냥 폭백에서만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페리시치가 우려보다는 수비 가담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해주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사실 뭐 저희가 신체 조건 얘기를 좀 빠뜨렸는데, 신체 조건을 봤을 때도 윙백으로 봤을 때 최근의 트렌드가 높이를 갖고 있는 윙백들을 선호하는데 좀 186이기 때문에 키가 이 윙백 피지컬 좋습니다. 헤딩골도 곧잘 넣죠. 그래서 페리시치 같은 경우는 현대적인 윙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세 기록이 좀 있어요. 이건 그냥 왼쪽 윙백들만 이제 비교를 한 거거든요. 왜냐면 어쨌건 간에 페리시치가 기본적으로 왼쪽 윙백에서 많이 뛸 거니까요. 뭐 근데 여기 수치들을 다 보더라도 대부분의 수치들에서 페리시치가 그 수비만 빼고 수비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 선수가 윙포워드 출신이다 보니까 대신 공중볼은 가장 높죠. 장신을 활용해서 공중볼 따내준다는. 근데 공중볼 제외하고는 수비적인 수치에서는 다른 왼쪽 윙백들보다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패스라던가 아니면 특히 공격은 압도적이죠. 그렇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근데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세 명의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좋고 또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가 세세뇽이잖아요. 특히 이제 힘있게 부딪혀주고 또 젊은 선수로서 또 패기 넘치게 플레이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레길론이 이제 세세뇽한테 밀리는 형국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콘테 감독이 레길론을 내보내고 공격적인 1옵션을 찾은 게 페리시치이기 때문에 페리시치 세세뇽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기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손흥민 선수와의 궁합입니다. 페리시치의 플레이 패턴이 손흥민 선수와는 어떻게 맞을 것인가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페리시치의 도움들을 제가 그러니까 7도움 기록한 것들을 전부 다 따온 거거든요. 따온 건데요. 일단 이거는 뭐 사솔로의 경기에서 1호 도움인 건데요.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페리시치가 길게 넘겨주죠. 그걸 이제 제코가 이제 골을 넣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호 도움인 건데 피오렌티나전인데 역시 또 측면을 파고들다가 길게 넘겨준 거를, 이거는 이제 반대편 측면 윙백인 둠프리스. 이것만 보더라도 약간 좀 윙백에서 윙백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그렇게 나온 거였고, 이제 3호, 4호 도움이 다 이제 엘라스 베로나전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도 어쨌건 간에 바렐라의 골을 도움한 거는 길게 넘겨준 거였고, 그리고 이제 이건 코너킥 상황에서 옆으로 내준 걸 이제 제코가 넣은 거였거든요. 그것도 헤딩 패스였어요. 헤딩 패스. 헤딩으로 떨궈준 거를 이제 제코가 넣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게 그나마 그래도 전진 패스를 그나마 찔러준 거죠. 대각전 전진 패스를 찔러줘가지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이제 스페치아전에서 골을 넣었던 거였고, 그리고 이것도 전진 패스를 통해서 이제 그 브로조비치가 접고 골 넣은 로마전 골이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 이제 칼리알리전에서 이것도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준 거를 이제 다름이 아닌 헤딩골을 넣은 거, 이것도 윙백에서 윙백의 골이었던 거였죠. 사실은 이제 페리시치 선수가 직접 손흥민 선수와 근거리에서 공을 주고받기보다는,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한다면 롱크로스나 뭐 전진 패스를 통해서 공간으로 침투할 때 좀 만들어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페리시치는 어쨌건 간에 롱크로스를 상당히 많이 올리는 편이고 거기서의 도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주로 왼쪽에서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둘의 콤비 플레이하던가 아니면 손흥민 선수한테 도움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죠. 도리어 여기서의 수혜자는 케인이라던가 쿨루세스키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다만 근데 그런 효과는 있죠. 페리시치 선수도 그 골 같은 경우는 접고 들어가가지고 이 선수가 양발잡이잖아요.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고 접고 들어가가지고 오른발로 슈팅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페리시치 선수가 공격 무기가 많은 선수다 보니까 상대 선수가 손흥민만 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페리시치를 막아야 되니까 분산 효과가 발생을 하죠. 실제로도 사실 시즌 말에 손흥민 선수가 계속 골을 넣을 때는 양발 슈팅이 가능하니까 딱딱 두 각도를 막아내고 심지어는 3명까지도 손흥민 선수한테 붙었었는데 페리시치가 오면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한테만 붙으면 페리시치가 프리가 되고, 그러면 페리시치가 접고 와가지고 직접 골을 노릴 수도 있거든요. 글로 그럼 따라가게 되면 다시 손흥민 선수한테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는 뭐 패스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반대로 갔다가 다시 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한테는 분명히 수비에 대한 부담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두 선수 다 양발잡이기 때문에요.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면은 페리시치가 들어와가지고 직접 골을 노릴 수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좁히고 들어가면은 페리시치가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손흥민 선수한테 수비가 만약에 집중이 되면은 그럼 페리시치가 롱크로스 보내가지고 케인이 마무리하거나 클루세스키가 마무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양발잡이 두 명이 왼쪽에 있다. 심지어 둘 다 측면 공격력과 결정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는 건 상대 수비가 굉장히 이제 악몽에 찔릴 수 있다. 혼란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페리시치가 양발잡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윙백으로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토트넘이 지금 오른쪽 윙백으로 스펜스 영입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스펜스가 뭐 사실 그렇게 뭐 일부 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도 아니고 그렇죠. 뭐 사실 로얄이랑 크게 다를 바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페리시치가 오른쪽 윙백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뛴 경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비교적 적어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페리시치의 프로 경력 전체 경기 숫자거든요. 보면 아시겠지만은 왼쪽 윙포워드를 가장 많이 섰어요. 저희 247경기나 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윙백으로 많이 선 거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서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오른쪽 윙포워드로 그 다음으로 많이 서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건 양발잡이니까 좌우에 모두 설 수는 있다. 그리고 오른쪽 윙백으로 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한 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긴 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쿨루셉스키를 오른쪽 윙백으로 쓰기도 했던 콘테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즌 중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써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또 롱크로스 능력이라든지 반대발 능력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바로 또 공을 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이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까지도 물론 뭐 원톱은 솔직히 힘들다라고 보더라도 최전방 공격수까지도 설 수 있고 심지어 중앙 미드필더까지 설 수 있기 때문에 쓰임새는 굉장히 다양하다. 미드필더 위는 다 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베르바인 선수가 뭐 거의 떠나는 게 저 봤을 때 99% 맞잖아요. 가격만 맞으면 갈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공격수들을 영입할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페리시치가 뭐 손흥민, 케인 선수와 함께 3톱으로도 나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는 조금 휴식을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페리시치 한 명이 왔다라는 것은 콘테 감독이 원했던 왼쪽 윙백 보강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공격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왔다. 이 선수가 나이가 좀 있는데 체력은 좀 괜찮나요? 체력은 여전히 많아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활동량을 먹고 살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활동량과 키고 먹고 살았던 선수예요. 그 두 가지로 먹고 살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문제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완벽한 윙백이 왔다. 뭐 게다가 이제 나이가 있다고 해도 뭐 전혀 체력에 문제가 없고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적 시장에 1호 영입으로 이제 페리시치가 오긴 했는데 더 많은 영입설들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사실은 뭐 어지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강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콘테 감독은 최소 6명의 보강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죠. 뭐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토트넘이 어느 정도 전력이 될 것인가. 뭐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페리시치가 이제 가세가 된 것을 포함해서 전망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4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맨시티는 현 시점에서 원탑이고요. 왜냐면 리버풀이 지금 뭐 살라 마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물론 그럼에도 클롭이 있는 이상 뭐 우승 도전은 하겠지만 경쟁은 하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현 시점의 전력으로만 놓고 보면은 맨시티가 원탑이라고 보고, 왜냐면 홀란드도 오고 또 이제 보강된다는 선수들도 워낙에 후덜덜하고 그거를 단시간에 쫓아가기는 힘들어요. 토트넘은 저는 이번 시즌까지는 조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이제 리그에서 4위 안착, 4위 이내 안착, 그리고 컵 대회 하나 정도 우승을 노리는 정도로 가는 게 베스트가 아닌가 싶긴 해요. 현 시점으로서는. 뭐 일단은 확실한 것은 그래도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4위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컵 대회 우승도 충분히 또 가능하고, 사실 뭐 페리시치가 우승 경험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보강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페리시치가 컵 대회 우승과 조금 인연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컵 대회 우승? 마침내 이제 페리시치가 와서 손흥민 선수와 왼쪽 라인을 구성해서 너무나 마음에 염원하던 무관의 한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한준TV는 계속해서 이 스카우트 H를 통해서 토트넘이 영입을 확정한 오피셜 선수들에 대한 총정리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페리시치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페리시치의 커리어 전체 경력 총정리,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와 크로아티아 대표팀 소식까지 2편, 3편 이어지니까요. 정주행 부탁드립니다.